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권의 상황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윈지코리아라고 좀 친여적인 그런 여론조사 네네. 기관이죠. 네. 거기서 24, 25일 양일간 조사한 그런 대선 후보 지지율 예, 조사랄까 이런 게 좀 나와 있네요. 예. 여전히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꽤 오차범위 밖에서 누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양자 대결에서 47% 윤석열 전 총장한테 47%의 지지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40%, 그러니까 7% 포인트 차로 양자 대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재미있는 건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 윈지코리아는 아예 거의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윈지코리아 대표였던 이근영 씨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갔고, 예. 또 지금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대놓고 유튜버로서 이런 발언을 했죠. 내가 사전 투표에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찍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를 해서 굉장히 또 편집풍파를 일으켰던 그런 당사자인데, 이 윈지코리아도 그렇고 리얼미터 있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도 예. 사실은 지금 구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리얼미터도 지난번 조사에서 약 한 7%포인트, 8%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들보다 격차를 더 벌리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어떤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일단 아직 분석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엠브레인하고 코리아 리서치하고 이 4개사가 합동으로 하는 거는 2% 포인트 차밖에 안 돼요. 보면 한 그렇죠. 25대 23 이런 정도로, 그리고 또 갤럽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친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계속 좀 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쪽에서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그죠.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네네. 뭔가 전략적 의도가 있는지는 지금 알 물론 길이 제가 없죠. 분석은 아니고 이건 현상만 말씀드립니다. 윈지코리아에서 또 다른 대선 주자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은 38.1, 이재명 24.1, 그리고 이낙연 11.3.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는 엄청난 10% 포인트 차. 14% 정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것은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성 지지율에서 이재명은 35인데 윤석열은 47%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성 쪽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대세로 굳혀져 가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대는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을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도 작고 여성의 마음도 작고, 특히 60대 이상의 보수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세론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냥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두드러지는 게 여성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여성표가 어마어마했어요. 여성들이 문재인 지지한 것은 얼굴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참 착해 보이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상이라는 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4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에 지난 주말이죠. 네. 14일이겠네요. 회동을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7 재보선 끝나고 휴가를 제주도로 가겠다 예, 예.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있으니까. 제주도에 전 꽤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휴가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일주일 만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뭐 제주도에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원희룡 네. 제주지사가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접대를 하는 게 뭐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각별한 과거부터 애정을 표명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뜨기 전부터 예, 원 지사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적극적인 발언을 해라. 그렇죠. 그때부터 원 지사가 서울에다가 뭐 캠프도 비슷한 걸 차리고 예, 예. 또 SNS라든가 이런 대언론 접촉을 아주 강화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제주도라는 그런 한계가 너무 멀고요. 근데 거리상. 지난 주말 회동에서 지금 원희룡 지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들을 언급들을 지금 풀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우선 먼저 당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계속 됐는데 네. 문제는 당에 대해서 굉장히 험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사리판이라든지 뭐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면 거의 흙탕물 튄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아사리판, 흙탕물 이런 정도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자기가 있던 곳에 침을 뱉으냐,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원희룡 지사를 만난 순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포인트가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민심을 담을 인물이나 세력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민심을 담는 그런 스로서의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못하고 있다. 있고 물론. 망가져가고 있다. 여가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뒷말은 어쨌든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건 모습은 괴롭다. 이게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현재 지금 그렇게 못해서 괴롭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어서 제3지대로 가서 완전히 그 제3지대에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주어가 됐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지금 해석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퇴임할 때도 거죠. 예. 자강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계속 뭐 자강론 주장을 했죠. 당 밖에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예. 이번에 오세훈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쪽에서 당 내에서 힘을 세력을 키워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민심을 잘 담아가지고 대선에 임해라 그런 얘기는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퇴임한 이후 뭐가 좀 섭섭했는지 아니면은 중원을 지금 차지하려는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랄까 삽과 싸움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아주 디스를 한 것이죠. 오리밭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백조도 오리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당 얘기도 그렇지만 그 다음이 저는 중요해요.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는 별의 순간이니 백조니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띄워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네네. 보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번 원희룡 지사와의 회동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약간 심경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은 발언을 한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의 어떤 톤이 좀 달라진 것이 어쨌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후에 두 가지 갈래였어요. 하나는 윤석열 찾아와라. 말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안 했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찾아오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면 만나겠다는 예, 거죠. 찾아오면 만나겠다는 건 찾아오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나
언제나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찾아오는 것을 언제나 주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그 대통령 당대표 밑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비대위 대표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쥐고 흔들 때 나한테 찾아와. 나는 그냥 집에 가버릴 거고 집에 가서 이제 찾아오길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니까 거기에 이제 협상을 하고 그럼 나 비례대표 줘. 뭐 이런 식의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그럴까요? 밀당을 잘하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5월 달에는 이제 너희가 뭘 내놔야 돼. 근데 뭘 내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찾아올 테지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일단 나를 만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어.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로 점철됐다가 현재 갑자기 이제 원희룡 지사를 만나면서 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뉘앙스가 전혀 달라진 거죠. 예.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 전체로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권 후보다운 후보가 없다. 거기는 윤석열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죠. 뭐 그리고 이름을 얘기는 안 했어도. 게 예. 3개월, 6개월. 6개월 해 보면 그 허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지지율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망하게 푹 꺼질 수도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해 온 것과는. 그러니까 사실 문맥상으로만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윤석열은 5월 달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김종인이었어요. 예, 5월 중순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해석하면은 이 국민의힘의 전대도 끝나고 저쪽 이 민주당 전대도 끝나고 그러면 양쪽에 그림이 나올 테고 그런 순간에부터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치를 한다는 건 그 이전에는 정치적 워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뭐 말을 할수록 그건 정치로 해석이 되니까. 그럼 윤석열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 뭐 지지율이 허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는 뭐 완전히 뭐 정을 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메시지라고 봐야죠. 계속 밀당의 어떤 고수답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결심을 해야 될 때고 결심을 해야 되면 나하고 손을 잡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뭐 6개월 허망하다 이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 이런 정도의 워딩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수위로 봤을 때 저단위 공세죠. 아주 강공은 아니고 흙탕물 정도 돼야 이제 아사리판 정도 돼야 아사리판 정도 돼야 안철수한테 하는 그런 워딩 정도 돼야 이제 완전히 그 고강도로 이제 비판한 거지만 지금처럼 허망할 거야 정도라면 언제든 아직 열려 있다 문은 열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만나야 그 대선 지지율을 지금 지키지. 그렇지 않고 혼자 그렇게 놀다가는 허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저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는 제주도 가기 전에 윤석열 총장을 한번 만나려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낸 것 같아요. 메신저를. 근데 그것도 안 됐고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완곡하게 사실상 거절한 것이죠. 그렇죠. 예. 당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몇몇 사람을 쭉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 아들인 친구인 이철우 교수, 연세대, 정승국 또 승가대 교수, 오늘은 보니까 어떤 유튜버, 인플루언서하고 좀 만났다. 무슨 사석에서 만났다. 작가하고 만났고 또 그 사석이라는 게 뭐 윤석열 지지 모임이든가 뭐 그런 사석 아니겠습니까? 거기니까 그거 같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윤석열이가 나타날 일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작가는 뭐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임에 윤석열이 나왔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뭐 정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이미지랄까? 그걸 만드는 과정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이념적으로 보면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문가 그룹.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치를 하면 정치인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죠.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탁 만났다.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윤석열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러브콜은 보내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윤석열 총장도 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거의 다 정책적 인물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중립적이고 그룹. 어떻게 보면은 중도를 넓히는 그렇죠. 외연을 넓히는 예, 그리고 그런 이미지죠. 외교 안보 쪽으로도 김성한 그 교수 그것도 또 전 차관 초등학교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고려대 뭐 그런 지금 연으로 교수. 이제 만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정책적 인물들은 전부 다 기사화됐는데 친지들을 통해서 또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 윤석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사화됐는데 기사화 안 된 사람 중에 정치적 인물들이 있다라는 전언이에요. 그래요? 기사화 안 된 사람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중도 좌쪽 사람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 많아서 윤석열에게 이제 지금 당장 나가지 마 뭐 이런 어떤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런 물론 이게 칠하시 정도의 어떤 정보이긴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책적 인물들 지금까지 기사화됐던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경계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전혀 뭐 경계하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표현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난 사람 중에 김종인이 경계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딱 그런 인물들만 만나면 정치 못해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시각이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치권 인사를 윤석열이 몰래 만났다. 뭐 몰래라기보다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만났다. 그런데 언론이 모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것이 만났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치권 인사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정치권 인사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고 네. 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을 먼저 만났다 할 때 이미지로 볼 때는 김종인이 그냥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 좀 김종인의 그런 꼭두각시 비슷한 피노키오 같은 느낌. 그런 그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서도 네네. 조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공개적인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냐. 그건 뭐 교수님 그 점에 말씀, 있어서 예,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그 아주 큰 그 해안으로 지금 들립니다, 교수님 말씀. 그런데 김종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른바 제3지대가 아니고 자기가 제1지대가 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야권 재편에 있어서 짜르 역할을 해야겠다. 원래 짜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기획.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거고 지금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럼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금 안철수까지도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러니까 자기 안철수 이 3자가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대권을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게 다 지금 서로 수를 놓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지금 플랜 B라는 얘기거든요. 플랜 A는 윤석열인데 김정인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 꼭 자기한테 그렇게 크게 과거 문재인이나 뭐 주호영이처럼 찾아와가지고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프레임 B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프레임 B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이 원희룡 그러니까 원희룡이 직접 만나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만나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 또 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BS 그 김현정 시간에 나가서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가 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론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모 인사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내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참 요즘 기사가 좀 애매해요. 누구를 만났는지 정치권 인사를 실질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동연을 내심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 전하는 사람의 표현에 불과하지 김동연이란 그러니까 직접적인 워딩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추측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교수님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플랜 B일 경우 아니면 아예 이것도 밀당을 하는 윤석열 총장한테 밀당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사실 후자일 경우가 전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를 뭐 내심에 뒀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자주 언급했어야 됐고 또는 그 전에 자주 만났어야 됐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김동연 부총리는 전 부총리 지난 서울시장 그 후보 영입 과정에서도 야권의 후보로 희차게 거론이 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은 지금 대권의 생각이 있는 거고 오래전부터 대권을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어쩌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도 국무총리 문재인이 전화 걸어서 직접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김동연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어디 모임에 가서 전화로 총리 해달라는데 나는 안 하겠다. 물론 뭐 문재인 정권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 뭐 총리 마지막 총리 안 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김동연의 욕심은 내가 대권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밀하게 오갈 수도 있고 또 이심전심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 전 위원장이 얘기를 원지사한테 했다는 게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권에 안 나오겠다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하도 가족이 공격을 받고 지고 오면 아이고 내가 대권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대권에 올라와서 링에 올라왔는데 타격을 엄청나게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훅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바로 플랜 B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종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이만하면 사람이 어떠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에 나와 있는 기성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김동연을 플랜 B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사실 만 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김동연 부총리는 이쪽도 가능하지만 저쪽도 언제나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거론할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저쪽으로 안 가게 만들어 놓는,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짧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워딩들이 저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명박 후보나 혹은 그 노무현 후보가 일찍 결정이 됐을 때 또는 스토리가 없을 때 어떻게 됐죠?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몽준 이란 사람이 나오면서 계속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스토리가 있고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입장에서 윤석열 혼자 대세론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정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 쪽으로 이 주목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지금의 워딩들이 이렇게 이 집중이 되는 어떤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과 김동연이
야권의 대권 후보를 놓고 경쟁을 붙는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판입니다. 소스가 되죠. 안철수가 붙었다고 뭐 에이 뭐 그러는데 식상하죠. 김동연하고 붙었다. 그럼 누가 돼도 대통령 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종인은 더 큰 판을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꼭 변심이다. 말을 갈아탄다. 이렇게만 볼 측면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3, 4월에는 침묵을 지키겠다고 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은 비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정치는 새 아닙니까? 네. 뭐 YS가 딱 얘기한 게 정치는 그 세력이야. 네. 그 세력이 그럼.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늘 성공을 못 거둔 것은 세력을 얻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나갔던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지지율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링에 올라오면은 저 민주당 측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요 야권 내에 또 대선 주자들의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집중되겠죠. 예. 뭐 홍준표 전 대표 의원만도 벌써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폭 리더십이야. 예. 괜히 그 형님 리더십으로 포장한 거예요. 또 유승민은 뭐라고 합니까? 경제는 나야. 그 말은 뭡니까? 되돌려보면 윤석열 경제 몰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윤석열에 대해서 워낙 지지율이 높고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치고 나오거든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까지도 오히려 아는 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유, 경선에서는 원한이 생기죠. 본선보다 훨씬 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그 비정치적인 사람들만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전략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성한다면은 자기 세력을 어떻게 키울 거고 어떤 정치인들과 손을 잡을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럼요. 예.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말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황도 때를 놓치면 봉황이 아니라 닭보다도 못한 게. 안철수가 이번에 옳은 말 하나 했대요. 뭐라고요? 자기는 그 때가 왔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시행착오를 했는데 윤석열도 때를 잘 잡으라고 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가요? 그렇자 보니까는데 5월이라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전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당은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앞으로 몇 월까지 어떻게 하고 몇 월까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슈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 뭐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후보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벌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5월을 늦춰서 이제 그 7, 8월에 뭐 나온다? 그건 너무 늦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뭐 5월만 지나면은 양쪽 그 정당이 아주 시끄럽게 될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 저쪽도 지도체제 딱 정비 끝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국면으로. 저쪽도 이제 이재명도 자기 목소리로 훨씬 더 높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친문들이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지금쯤은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때는 딱 나와서 부딪힐 건지 아닐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왜냐하면 그쪽은 전대가 그러니까 경선이 더 빠르거든요. 9월 경선인데 한 2개월 정도 뭐 전국 이렇게 더 돌린다고 치면 그러면 문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자기는 계속 공부만 한다? 그 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등판을 끄다 그런 5월 달엔 등판해야 판단이 저는 있죠? 등판해야만 한다. 아, 예. 나와야만 한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우리 TV를 열심히 본다니까 판단을 좀 하시겠죠. 김종인의 일종의 킥백이라 할까 뭐 아주 세게 지금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원지사가 그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윤석열 총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랜만에 자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시행착오가 너무 나는 많았다. 그런데 본인은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도 때를 놓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들어오라 할 때 얼른 들어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무슨 당대당 통합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딱 들어가서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고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밖에서 간보기만 하고 자기 지분 찾으려고 그런 사람은 대권을 하면 안 됩니다. 당권을 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계속 망해왔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불리한 걸 감수할 때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를 안철수 대표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